아기 태명은 무엇인가요? 아콩이입니다. 아콩. 네. 네. 그때 그 출산 전 인터뷰 영상 찍을 때도 제가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라 물어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워낙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별명이 수컷킹콩이라고 하고 있어서, 네, 아내가 이제 아기 킹콩 줄여서 아콩이라고 지어줬는데, 여러 가지 후보가 좀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전에는 아콩이라고 하자마자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름 되게 태명 잘 지었다 해서 아콩이로 태명을 지었습니다. 그때 거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저기 홍대 가는 길 목자 골목에 킹콩 네. 포차도 있다고 제가 말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사실은 잘못만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뭐 응급수술을 허겁지겁 해서 출산하셨잖아요. 네. 수술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사실 그 전부터 자연분만을 하고는 싶었는데, 뭐, 선생님이 제왕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뭐, 그렇게 미련 갖고 막, 무조건 자연분만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뭐 선생님이 제왕절개 하자고 하시면은 그냥 바로 제왕절개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처음에 좀 머리 모양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셔서, 그래서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고, 수술하는 것 자체는 좀 상관은 없어요.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네. 아기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가요? 들리잖아요, 소리가. 네. 울음소리 처음에 나왔을 때 들렸잖아요. 네. 어떤 마음이 들린가요? 마음까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왠지 바로 나가면 되나 해서 문 열고 기웃거리고, 그 앞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는데 바로 안 나오나 하면서 되게 기웃기웃 거렸던 게 생각이 나고, 어, 울음소리가 처음에 걱정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이제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울음소리 크게 들리니까 아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기만 좀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고,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네. 일단 산모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기는 건강하구나. 물을 정도는. 근데 아내는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았던 건, 사실 제왕절개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이제 분만할 때도 처음에 아파야 되는데라고 하시는데 안 아파했었잖아요, 그때. 지금 아플 텐데라고 하는데 안 아픈데요라고 해서 되게 순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로 갔을 땐 조금 사실 어느 정도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사실 저도 좀 예상 바뀌긴 했어요. 오셨을 때 이미 자궁이 한 40% 벌어진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자궁도 다 얇아져 있고 4cm 정도 벌어졌으면 이미 이제 본격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고 자연분만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양수가 파수되면서 이제 나오려면 양수가 파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파수되기 전에는 약이 머리를 만져볼 수가 없죠. 양막에 쌓여서 맨질맨질하니까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네. 양수가 파수되면 양수 색깔에 이제 태변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머리도 만져볼 수가 있어서 머리가 과연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지 또 아주 드문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뭐 만져졌을 때 제일 이제 제가 좀 긴장했고 이게 탯줄이 만져진 거 아닌가 생각 때문에 왜냐면 이제 탯줄이 미리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목에 감겨 있거나 감겨 있지 않은 채 위에 있어야 되는데 탯줄만 미리 머리 아래쪽에 있으면은 아기가 나오면서 탯줄 눌리기 때문에 이제 탯줄 눌리면 전혀 산소 공급 못 받아서 아주 초응급 상황이 되는데 아기도 이제 위험해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여러 번 만졌는데 다행히 탯줄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도 예상 밖의 일이고 이게 출산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기기도 해요. 본인은 어쨌든 보통 이제 마취를 하면은 수술할 때는 척추 마취를 해서 통증을 하반신에는 없애고 수술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수술 소리나 기부 소리 나는 게 좀 불안해가지고 보통 수면 마취를 가볍게 해서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 나올 때가 잠깐 깨 있기도 하고
근데 시간 부족 때문에 본인은 수술 내내 깨 있었잖아요. 네. 아기도 직접 보셨고 소리도 다 듣고 감회가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의사가 굉장히 겁주는 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머리. 아기를 봤을 때 어떻나요? 네. 근데 사실 수술 진행하면서는 막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언제 나올까가 너무 막 궁금해서 지금 한 몇 퍼센트 진행되지 않았을까 혼자 얼마나 이제 더 떼야 이제 아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다렸고 근데 오히려 수면 안에서 이제 나온 아기 바로 볼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그래요. 사실 그 수술 시작해가지고 아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은 사실 길진 않아요. 뭐 수술 시간이 보통 한 40분에서 50분인가 걸리는데 뭐 전처치 과정 때문에 1시간 정도 보지만 근데 막상 피부를 절개해서 아기 나오기까지는 10분 정도? 뭐 길어야 15분 정도 남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사실 그 뒤에 이제 후처리, 뭐 봉합하고 뭐 태반 나오고 이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걱정 때문에 그게 네. 느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임신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또 출산하면서 걱정하고 힘들었던 것도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육아. 셋 중에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전 육아? 육아가 혹시? 네. 전 사실 임신 기간 자체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큰 이벤트도 별로 없었고, 입덧도 거의 없었고, 그냥 체력도 웬만큼 괜찮았어서, 이제 조금 붓고 역류하고 이런 거 말고는 웬만한 건 이제 다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 육아. 사실 쉽지 않죠, 육아. 잔잔하게 오래 좀 힘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임신 중에는 그러면 뭐 입덧도 없고, 뭐 허리 아픈 것도 없고, 뭐 거의 고생하신 게 없네요, 그러면? 허리는 막판에 좀 아프긴 했는데, 사실 뭐 완전 후기 될 때까지도 거의 안 아팠어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효자인데, 효녀지, 효녀. 저는 여자아이잖아요. 체중이 좀 작긴 했지만, 네. 원래 아이가 이제 뭐 성별하기 전에 뭐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딸이었으면 좋겠다, 뭐 바라는 성별이 있나요? 둘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사실 첫째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제 그냥 첫째랑 둘째만 성별만 좀 달랐으면 좋겠다. 딸 아들이든 아들 네, 딸이든. 네. 그래 이제 아들을 낳으셔야겠네, 다음에 반드시 그럼.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이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뭐 출산을 해서 아이를 하나든 둘이든 낳아서 기르는 분들이나 또는 출산을 하지 않고 뭐 혼자서 하는 또는 딩크 부부 쪽으로 사는 부부든 다 나름대로 뭐 가치관이 다른 거라 뭐 어떤 게 옳고 그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의 엄마 아빠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둘까지 생각하신다니까 그런 입장에서 출산을 아예 하지 않는 부부들 또는 혼자 사는 싱글족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 뭐 부모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실감이 네, 평소에도 되게 많이 얘기하던 화제긴 한데 근데 사실 개개인의 선택이라서 저는 약간 뭐든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제 장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아이가 주는 이제 벌써 이제 며칠 안 됐지만 벌써부터 둘 다 이제 애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도 애가 이제 베네치에서 살짝만 웃어도 둘 다 좋아서 막 되게 사진 카메라 대고 사진 찍고 막 너무 귀엽고 예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을 좋아는 하지만 딱히 막 애착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내 아이가 생기니까 되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모성애보단 부성애가 되게 느리다고. 근데 저는 사실 심장 소리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살짝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애가 오고 나니까 확실히 너무 남다른 감정이 좀 생겨서 이런 게 되게 아이를 가졌을 때 가지지 않은 사람은 겪지 못하는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또 아이를 안 가진다고 해서 또 나쁘다고도 보지 않는 게 사실 저희는 결혼은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2018년에 결혼하고 2024년에 애를 낳은 건데 그랬던 이유도 둘이 놀면서 그냥 너무 재밌어서 아기를 갖기보단 노는데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좀 천천히 가질 면이 있는데 그때의 즐거움도 되게 컸어서 사실
뭐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딱히 뜻이 없다면 뭐 안 가지는 것도 뭐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선택이고 어느 게 더 올바르다는 건 없죠. 뭐 인생이란 다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뭐 정답에 따라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해주면 저출산이 좀 해결이 될까요? 저출산. 너무 지금 어려운 질문. 국가에서 지금 돈을 많이 쓴다고도 하고 뭐 지금 어느 지역은 지금 뭐 1억씩 뭐 저리를 뭐 융자해준다는 데도 있고 지금 굉장히 다채로운 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를 낳아본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주면은 하나에 든 분이 두 아이를 또는 안 낳을 계획 있는 분이 아이를 낳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 혹시 가지고 있는 거 묘방 없으신가요? 사실 지금 아직 저희한테 오진 않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아내는 육아휴직을 1년 하고 저는 또 육아휴직을 6개월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걸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맡겨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거가 뭐랄까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일회성인 거고 그것보다는 뭐 방법이 굉장히 많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얘기로 뭐 단축근무 같은 경우에는 뭐 5시로 당겨준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4시 정도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그 하원 시간 때문에 차라리 출근 시간에 당기고 그다음에 퇴근 시간도 좀 더 당겨서 3시에 퇴근을 해서 하원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될 테고 어쨌든 요즘에 이제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맞벌이를 안 하면 너무 살기 힘들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양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는 저출산이 극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또 조금 통하긴 하는데 아이를 가졌을 때에 뭐 부모가 갖는 감정이 있긴 하지만 뭐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출만 훨씬 많아지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거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게 맞는데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밸런스를 맞추는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좀 있으면 그런 게 또 저출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제 생각에도 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돈으로 직접 주기보다는 제 생각에도 아이를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직장이랑 일을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좀 국가에서 그런 걸 좀 키울 수 있는 돌보미를 좀 종일모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퇴근하고 나서도 뭐 볼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되든 이렇게 거의 무료 내지는 저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큰 돈을 쓸 거라면. 사실 대기업체는 보면은 그 출근하면서 하게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가고 이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업체는 이게 어린이집이 안에 있어가지고. 아내 직장이랑 제 직장이랑 되게 큰 차이인데 둘 다 사업장 규모는 어린이집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실하진 않고 그냥 동료들끼리 얘기하다가 얼음 듣게 된 건데 이제 아내 직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몇 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어린이집을 둬야 된다고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게 이제 규모는 넘는데 이게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거를 지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싸서 운영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어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확실히 이제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은 그런 지원 정책이 꽤 있긴 하거든요. 뭐 단축근무라든지 육아기 단축근무 이런 것도 있고 뭐 가족 돌봄 휴가 뭐 이런 제도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좀 그런 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늦으면은 아기를 이렇게 9시 반까지도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정말 뭐 퇴근을 못하고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좀 편하게 더 오랫동안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곳도 많고 좀 근무 형태도 저희는 거의 막 한국은 계약직, 정규직 이렇게 해서 뭐 9 to 6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뭔가 좀 더 아예 더 짧게 근무를 한다든지 5일 근무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용 형태들도 좀 늘어나면 전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실 분들 뭐 많지는 않으신데 가족들이나 또는 본인들도 그렇고 뭐 관심 있는 분들 출산에 대해서 좀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제왕절개하면 첫날 이제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막 허리도 너무 아프고 막 너무 힘들고 이러는데 이게 24시간 모자동실이라 아기가 계속 옆에 있으니까 이제 그 아기 얼굴 보면서 그래도 좀 버텨지더라고요. 너무 막 귀엽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 것 제 생각엔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같아요. 아기가 일단 잘 잤어요. 어, 안 울고 잘 잤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보니까 좋더라고요. 모자 동실에 대해서는 사실 호흡으로가 좀 갈려서 그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같이 아기랑 있을 수 있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옮겨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으시고 다른 분들에다 옮겨오시는 분들 중에 이유를 잠깐 물어보면 또 어떤 분들은 잘 갔다가 모자 동실을 나는 가족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모자 동실 안 될 테니 병원으로 가시겠다는 분도 있는데 호흡으로가 많이 갈려요. 본인에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나 봐요. 네. 좋았어요. 네. 약간 사실 이제 일반적인 병원 모자동실을 그러니까 잠깐 하지 이렇게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모자동실이 처음이야 모자동실이 결국에 육아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랑 같이 있고 할 텐데 좀 일반적인 병원에서 나오면 잠깐 모자동실하고 조리원 가서 또 잠깐 모자동실하고 집에 가면 딱 그때 약간 약간 되게 다가오는 게 되게 힘들게 느껴질 것 같은데 뭔가 예습한 느낌도 좀 들었었고 근데 해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할만하고 또 애도 되게 예쁘고 계속 있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거라서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있을 거긴 하지만 만약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계속 같이 있는 동안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그 모자 동실이 좋았다. 그 네. 말씀. 네. 뭐 따로 부모님께나 또 다른 분들께 뭐 지인들께나 또는 장래 볼 아이에게나 뭐 특별하신 말씀은 없으시고요. 뭐지? 그냥 뭐 임신 기간, 출산 그리고 지금의 진호비에 있을 때까지 느꼈던 점을 얘기하면 뭔가 출산 장려 같은 멘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는 다 할만했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또 아내가 힘들 일이 없이 잘 지나간 것도 있긴 한데 약간 출산하고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이 출산이 여자에 있어서는 약간 남자들 군 생활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출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화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어머니도 막 출산했을 때 얘기, 장모님도 출산했을 때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이모, 숙모 다 누나까지 출산했을 때 얘기하면서 나는 이랬었는데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다들 막 그때 추억하고 하는 거 보면 힘들긴 해도 사실 뭐 군생활도 똑같잖아요. 당시에는 힘든데 나중 되면 다 추억되고 다 생각보다는 할만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 그리고 저는 또 친한 친구들이 워낙 비슷한 시기에 지금 다 출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날 수술한 친구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전에 3월에 아기 낳은 친구도 있고, 이제 7월에 아기 낳을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언니나 오빠들도 다 얼마 안 됐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 비슷하게 나으니까 공감도 많이 되고, 서로 의지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계속 막 공동 육아를 할 생각에 빨리 키워서 같이 놀고 막 뭐 하고 막 계속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다행이네요. 주변에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뭐 잘못만 했으면 좋은데 수술까지 해서 어렵게 출산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어, 어쨌든 저는 자연분만이든 정절개든 아기하고 산모가 건강하면 다 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 배터리도 거의 다 됐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고요. 얼굴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육아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